안녕하십니까, 노아입니다. 자, 오늘도 GRE verbal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하단 링크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다운로드를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풀어보신 다음에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이제 TC 문제 6문제와 그리고 리딩을 가지고 대여섯 문제 정도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연습 삼아서 이렇게 풀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처음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TC 문제부터 한번 이 내용 파악부터 해봐야 되겠죠. Beneath the something surface of the ocean, marine biologists something to explore the something ecosystems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많은 힌트가 나와 있진 않아요. 저 빈칸들만 보면은 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Uncovering mysteries of the deep sea that had long eluded scientific understanding.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피해 왔었던 딥시의 미스터리를 밝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원래는 잘 몰랐던 것, 그리고 그걸 이제는 알게 됐던 것,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미스테리였던 것, 이런 부분들을 힌트로 삼아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beneath the something surface of the ocean, 이 부분은 사실상 환경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 지금 원래 긴 시간 동안 과학적인 이해를 피하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뭔가 부정적인 환경이어야 되겠죠. 바로 긍정적으로 애초부터 뭔가 리서치가 쉽거나 뭔가를 많이 알려줬으면은 뒤에 있는 이런 long eluded 이런 표현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A, B, C 중에 들어갔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들어가야 되겠고, azure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푸르른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쓰임새가 별로 없죠. placid 이거는 이제 고요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뜻인데 바다랑은 성질이 좀 다르네요. 그럼 정답을 일단 B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turbid이 탁한 이런 뜻인데 뭐 그냥 뭔가 그 뉘앙스에 잘 맞춰주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marine biologists something to explore the something ecosystems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긴 시간 동안 잘 알려주지 않은 이코시스템이라는 그 surface of the ocean 밑에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비슷한 그 맥락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을 때 뭔가 빨리 알려주지 않는 미스테리를 담고 있는 이런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 GHI 중에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건 G번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DEF에서는 지금 이 바이올로지스트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바닷속으로. 그러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DEF에서 하강하다라는 F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delve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파고들다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descend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문맥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Within the something confines of the laboratory, chemists something with something, substances seeking to unlock new chemical reactions that could lead to groundbreaking advancements in material science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패턴으로 어떤 환경에서 누가 뭘 했다 하고 그거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그 뒤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제일 봐야 되는 게 사실상 그 뒤에 있는 힌트부터 봐야 되는 건데 그 뒤에 있는 힌트를 보니까 seeking to unlock new chemical reactions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화학적인 반응을 가지고 unlock 했다, 알아내다 이런 뜻이죠. That could lead to groundbreaking advancements in material science. 그래서 이제 groundbreaking은 완전 틀을 깨버리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틀을 깨버리는 어떤 진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chemical reaction을 가지고 알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이어야 될까를 보니까 실험실에 가장 적합한 환경,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A, B, C에서 B 같은 경우는 밀실 공포증 이런 건데 이거 아예 상관이 없죠. 그죠? 밀실 공포증이 있으면 실험실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할로우가 지금 C가 또 이렇게 붙어갖고 나왔는데 오타입니다. 이건 할로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비우다 그냥 그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맞지가 않죠. 비웠으면은 뭐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steril밖에 없다. steril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오염이나 아니면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teril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한번 완성할 때 보면은 케미스트들이 뭘 했어요? 뭐랑 같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그 뒤에 있는 groundbreaking, discovery, advancement 그리고 new chemical reaction에 대한 발견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DEF랑 GHI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먼저 보면은 좀 더 쉬울 거 아니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물질을 먼저 봐야 된단 말이죠. 물질의 특징 중에 뭔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여기서는 G번에 있는 변동성이 큰 이걸 가지고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어야 이제 조합을 하고 이제 먼저 봤을 때 뭐 새로운 결과 발견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DEF도 여기에서 이 volatile한 substance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그 뒤에 있는 결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D번이 tinker 이라는 만지작거리다 이런 뜻인데 뭐 가지고 놀다 이런 뜻이에요. E랑 F는 조합인데 약간 조합을 했을 때 뭔가 케미컬 리액션을 낼 수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동의어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살짝 이런 가능성들보다는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만지작 거리면서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걸로 좀 더 초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D, G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안에 또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죠. Enclosed within the something walls of the ancient tapestry. 자, 죄송합니다. Enclosed within the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Enclosed within the something walls of the ancient library, where countless something tomes lay undisturbed, a group of historians delved, uncovering narratives that intertwined myth and history, thus shedding light on a something epic and previously lost to ti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벽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쭉쭉쭉 봐서 뭘 알아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알아냈는지를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힌트가 이 뒤에 있는데 previously lost to time 이러면 시간의 명맥이 한번 끊겨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끊겨진 내용을 가지고 GHI 중에서 골라야 되고 여기서는 bygone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이 지난 이런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어떤 월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그 라이브러리가 고대 라이브러리고 그 월 가지고 제일 잘 내용을 받아줄 수 있는 게 A, B, C에서 A가 있겠죠. labyrinthine이라는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미궁처럼 복잡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이 tome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서적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서적이고 약간 종이로 쓰기보다는 뭔가 쉽게 말하면 종이가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기록 문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게 이제 DEF에서 D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벨럼이라는 게 바로 페이퍼가 나오기 이전에 쓰였던 그 쓰는 매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G로 그냥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팔림세스틱은 이제 아예 팔림세스 그 약간 이런 뜻인데 아예 상관이 없고 2번 같은 경우가 출처가 불분명한데 어떤 걸 알려준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냥 재질을 가지고만 꾸미는 D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겠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또 해석해봐야 되겠죠? 쭉 보겠습니다. As dawn fell over the landscape. 이거는 이제 황혼이 풍경을 두리우면서 이런 뜻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The researcher something her equipment to something the bird calls. 그래서 이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뭘로 이어졌는지가 그 뒤에 나와 있죠. 자, 뒤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A daily ritual that something the rich avian diversity of the region, providing invaluable data for ornithological studies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스터디 이거는 ornithological인 이제 조류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어떤 걸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rich avian diversity of the region을 가지고 뭘 해주는 게 그 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 지금 저기서 이게 딱 들어갔을 때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자, illuminate와 underscore catalog 셋 다 뭐 사실 말이 되는데 이 diversity를 가지고 알려주면서 데이터로 쭉 가는 그 내용은 사실상 GHI 중에서 어떤 게 돼야 되느냐 정말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다라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다라는 이제 H를 가지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illuminate는 그냥 빛을 밝히다보다 underscore가 이제 조금 더 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탈로그는 이게 지금 diversity라는 말을 가지고 카탈로그를 붙이는 게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카탈로그는 그냥 목록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서 뭐 그 맥락상에서 이게 그
목록을 분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문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제 언더스코어로 명확하게 알려준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명확히 알려주는 게 앞에 있는 그 두 가지여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바로 보니까 bird call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장비를 어떻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장비부터 한번 보니까 calibrate, arrayed, configured 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calibrate는 약간 음량 같은 거 약간 조절하다 아니면은 뭐 그 총 쏠 때 0점 같은 거 조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일단 세모 정도 치고 가겠습니다. array는 이제 정돈을 하다 이런 뜻인데 글쎄요. 정돈을 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configured 이거는 설정을 하다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equipment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바꾼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찰떡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bird call을 어떻게 해야 그 뒤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명확한 표현으로 이어지는가. 지금 DEF를 가지고 보니까 D에서 chronicle이라는 게 시간 연대상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뭐 기록을 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bird call을 가지고 뭐 기록을 해서 어떤 데이터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D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보다 C, D, H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한번 또 해석을 해볼게요. In the realm 하면서 쭉 나와 있죠. In the realm where sciences and humanities something 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먼저 주어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S랑 H가 주어로 나온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영역이에요? Science랑 Humanity가 어떤 영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an interdisciplinary team 이게 interdisciplinary에서 이미 discipline을 가지고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인터는 이제 서로니까 서로 학문을 가지고 합쳐서 우리가 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 수가 있겠죠. converge로 그냥 바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Something a research methodology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 팀이 어떻게 했다, 이 research methodology를 어떻게 했다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quantitative랑 qualitative가 이제 질적, 양적 그런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가 돼야 될 텐데 juxtapose는 이제 옆에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나란히 놓은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bifurcate는 양갈래로 나눠지다 이런 뜻인데 아까 있었던 inter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거 같이 converge 된다라는 의미와 살짝 대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his approach someth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behavior in a way previously unattainable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프로치가 어떤 걸 해준다? 이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뭘 해준다가 나오는 건데 원래는 안 됐던 게 지금은 돼야 되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GHI에서 이제 그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 일단 obfuscate는 흐리게 하다니까 아니고 G랑 H 중에 하나인데 근데 complexity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정확하게 같이 짝꿍을 맞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뒤에 있는 disentangled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 D, H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Upon discovering the artifact in the something ruins, the archaeologists strive to decrypt this origi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뭘 여기서 찾아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어요? 그 기원을 해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This endeavor revealed a network of something trade routes revealing a something cultural exchange that had remained enigmatic for centurie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trade routes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trade는 대체로 어떤 거죠? 원거리 무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DEF에서 F는 이제 지하에 이런 뜻인데 이건 아니겠죠, 그죠? 뭐 지하로 무역하는 거는 사실 지금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죠? D, E 중에 구불구불함보다는 대륙을 건넌이라는 D번을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그 뒤로 가서 이제 cultural exchange를 그거 따라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GHI 중에 앞에 있는 그 단어의 특징과 뒤에 있는 단어의 특징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G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BC 같은 경우에서 ruin을 꾸며줄 수 있는 말을 딱 마지막으로 골라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ABC에서 있는 단어 중에 이제 이 사이클로피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옛날 고대 그리스나 뭐 아니면은 지금 우리 터키 같은 데 가면은 있는 이렇게 뭔가 다 벽돌 같은 거 좀 뽀개져 있는 그런 어떤
고대 유적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고고학자의 발굴 그리고 뭐 이런 작업 발견 이런 것들에 좀 맞는 문맥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저기서 있는 C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D, G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TC 문제들 봤고요. 그러면 이제 7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 이 지문을 먼저 한번 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rightness of stars, a fundamental aspect of astrophysics, is determined by both intrinsic luminosity and distance from Ea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의 밝기라는 것, 네, 밝기가 어떤 면이래요? astrophysics,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intrinsic luminosity, 그러니까 원래의 밝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distance from earth, 이거는 지구와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밝은데 엄청 멀리 있으면 밝게 안 보이겠죠.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건데 intrinsic luminosity refers to actual amount of light as star emits. 설명 나와 있죠. which depends on its size, temperature, and energy output. 그래서 이제 intrinsic luminosity 같은 경우는 무엇에 의해서 달려있다? 지금 여기서 있는 사이즈, 그죠? 사이즈, 그리고 temperature, 그리고 energy output, 2, 5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Apparent brightness, however, is how bright a star appears from Earth. 그래서 근데 이게 intrinsic luminosity랑 apparent brightness가 하지만 이 지구에서 어떻게 밝게 보이는지,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인 apparent brightness를 좀 다시 주고 이거는 얼마나 bright하게 appear 하는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nfluenced by its distance and any interstellar matter that might dim its light. 그래서 이제 거리와 그리고 그것을 빛을 가지고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약간 별들 간에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주의 먼지나 얼음이나 이런 것들 막 떠다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것들에 가려서 이제 안 보일 수도 있겠죠. This distinction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celestial phenomena and the scale of the universe.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이 뭐가 중요하다? celestial phenomena의 이해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universe의 스케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celestial phenomena랑 scale of the universe를 가지고 둘 다 합쳐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에? understanding의 대상으로. Astronomers use various methods like the inverse square law and spectroscopy to measure and analyze these aspects, though such measurements often come with challenges due to factors like cosmic dust and light pollution이라고 하고 있네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이 우선 별의 밝기를 가지고 알아내는 데는 뭐 이런 고려할 요소들이 있고 라는 거죠. A. 주로 여기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ifferent methods used by astronomers. 죄송하지만 메서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 메인은 아니죠. 그죠? 메서드가 뭐가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여기 있는 이 inverse square law라든지 spectroscopy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주제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B번 the impact of light pollution on astronomical observations라고 하는데 이게 light pollution의 임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light pollution도 사실은 아니에요. light이 얼마나 밝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uminosity, brightness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아니다. C.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rightness of stars as perceived on Earth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스타의 밝기를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게 이제 그나마 될 수 있겠는데 3번 정도 칠게요. 다른 게 안 되면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D번, the relationship between a star size and its intrinsic luminosity라고 하는데 사이즈와 luminosity 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luminosity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전체 주제이냐? 그건 또 아니죠. 자, 그리고 2번 challenges in distinguishing between intrinsic luminosity and apparent brightness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것 간의 구분을 하는 어려움. 뭐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한 부분에서 언급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별의 밝기라는 거는 측정을 하려면 이따만큼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C랑 E라고 봤을 때 그냥 별의 밝기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주는 나머지 요소들을 다 포괄을 할 수 있는 C번 보기로 그냥 골라주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Inverse square law and spectroscopy라는 거는 지금 무엇을 암시를 하면서 주는 건가라고 하고 있죠. 자, 얘네는 보겠습니다. A. These methods are infallible 하는데 infallible은 틀릴 수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틀릴 수가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애초에 틀릴 수가 없으면 진즉에 이거 알아내고 이런 지문도 나올 필요가 없겠죠. B. Only one of these methods부터 아니겠죠. only 뭐 어쩌고 하면서 하나로 특정해서 얘기하는 법 없습니다. C. Understanding star brightness requires complex scientific techniques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복잡한 과학적인 어떤 테크닉들이 필요하다. 무엇을 아는데? star brightness를 아는데. 뭐 틀린 말 아니죠. 네, 정답은 C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Challenges due to factors like cosmic dust and light pollution이 뭘 나타내느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아까 봤었던 아까 방금 봤었던 그 쓰는 방법들에 약간 역접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런 챌린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These factors are insignificant부터 아니겠죠. 그죠? 이게 insignificant 했으면 이렇게 마지막 줄에 역접까지 넣으면서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B. Measuring star brightness is a straightforward and uncomplicated task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말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straightforward 했으면 이런 challenge 이런 거 안 나왔겠지. 그죠? 세 번째, astronomers often face obstacles in accurately measuring star brightness 하는데 별의 밝기를 측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제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지문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문제 유형, 그러니까 3개를 주고 여기서 1개든 2개든 3개든 맞는 거 다 골라라, 틀린 거 다 골라라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GRE에서 그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게 꼭 하나가 이제 헷갈리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3개가 다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하나만 되는 것 같아도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익숙해지시라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좀 많이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좀 감을 좀 잡아가시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부터 한번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는데 디스크 스케줄링이 DS라고 그냥 필기를 해볼게요. 자, DS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an essential aspect of operating system design이라고 합니다. 네. 글쎄요, OS 다 아시죠? 네, 윈도우 같은 거. 네, 그거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뭐다? 디스크 스케줄링이다. 자, 이게 뭔지를 한번 보니까 involving algorithms that control how disk read, write, request are processed. 예, 그래서 이제 이 request를 넣었을 때 이걸 가지고 디스크에서 읽고 그리고 쓰는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Efficient disk scheduling is crucial for optimizing performance of a disk drive. 이게 optimize 하는데 중요하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Especially in systems with multiple concurrent disk access requests.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디스크에 대해서 접속을 하고자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게 다수로 있을 때 이런 시스템에서 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뭐 최적화를 시켜준다. 이 효율적인 디스크 스케줄링이 그죠? 말이 좀 슬슬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Common disk scheduling algorithms include first come first served.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선착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이게 뭐 야가가 나갔다고 쫄지 말자. Shortest seek time first. 이거는 뭐예요? 가장 짧은 것부터 이거죠. An elevator scan.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계속 보겠습니다. Each algorithm h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example, FCFS. 이거는 선착순이었죠. 단순하지만 이게 긴 대기 시간이 생길 수가 있고 while SSTF improves on this, 이 waiting time은 좀 줄일 수 있겠어도 근데 starvation for some request, 어떤 특정 몇 개 너무 긴 요청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리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Elevator algorithms like scan attempt to balance fairness and efficiency by moving the disk head in one direction, servicing requests along the way, then reversing direction at the end of the disk.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이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방식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evaluate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 이건데 A, B, C 한번 읽어볼게요. A.
The exclusive use of the FCFS algorithm due to its simplicity and fairness. 이것만 쓴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only만큼이나 경우의 수를 한정을 시키는 그런 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제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 Balancing efficiency and fairness in servicing disk read-write request라고 하는데 효율과 fairness를 둘 다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FCFS는 단순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되고 SSTF는 좀 몇 개는 아예 요청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fairness랑 efficiency에 둘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다라는 게 뭐 전반적으로 다 뭐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서 balance, fairness and efficiency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따져봤을 때 B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C. The specific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algorithms like SSTF and SCAN 이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강도나 limitation, 한정 글쎄요, 이런 강도나 한정이 아까 뭐였냐면은 장점, 약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점, 약점을 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장점만 줬죠. 근데 어쨌든 이 장단점을 둘 다 알아야지 뭐 쓰는 거는 맞을 테니까 C도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지문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In the context of disk scheduling, what challenges or debates are relevant? 그래서 어떤 챌린지나 디베이트를 지금 여기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A 보니까 the potential for all algorithms to completely eliminate wait times and disk access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든 알고리즘의 그 어떤 가능성이죠. 어떤 가능성? To completely eliminate wait times and disk access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디스크 액세스 있는 웨이트 타임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애초에 여기서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B. Choosing the most suitable algorithm based on system requirements and workload characteristics라고 하는데 가장 suitable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고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요건이나 어떤 작업량의 특징 이 특징별로 그리고 requirement별로 알고리즘을 가장 좋은 걸 골라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어떤 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각각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논쟁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the assumption that newer algorithms always outperform traditional ones in every scenario. 한데 새로운 게 항상 좋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거일수록 가장 좋다라는 말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지도 않고 X로 바로 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보다 B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문제들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풀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듣고 참고를 하셔서 선을 잘 설정을 하시면서 가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어떤 해석에서 걸리는 부분은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해석을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거보다 애초에 GRE가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생각, 판단, 결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노아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용 보여드렸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